애들 공부 열심히 한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나랑 애들도 있고. 자, 보자. 우리 하주는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지? 하주야 그래도. 자, 봐봐. 그러면 공유결합은 봐봐. 그 비금속이 뭐가 돼 있어?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야. 응? 근데 결합선 수에 따라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어. 응? 근데 자 봐봐. 만약에 수소야.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지. 그러면 뭐냐? 하나가 부족하니까 첫 번째 값은 하나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하나씩 공유하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한 쌍이지.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야? 얘는. 그렇지, 단일 결합이지. 단일 결합이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결합선 하나로 표시해.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공유 전자쌍 수가 한 쌍수가 하나야. 근데 야 물은 뭐라 했어? 물은 이 공유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는데 그러면 이중결합이야? 아니야. 한꺼번에 두 개를 결합해야지. 두 개를 갖다 두 쌍을 공유해야지만이 이중결합이야. 얘는 뭐야?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응? 봐봐. H2는 이거잖아.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지. 몇 개 부족해? 두 개 부족하니까, 억대기식 만들려면 두 개 부족하니까 수소 두 개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라. 공유 전자쌍을 몇 쌍을 공유해? 두 쌍을 공유하지만 얘는 이중결합 아니야.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이중결합이라는 건 두 쌍을 한꺼번에 공유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런 것도 있어. 암모니아도 있어. 암모니아는 중심 원자가 질소다. 응? 근데 원자번호가 몇 번이야? 7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그러니까 몇 개 부족해? 3개? 그렇지. 3개 부족하니까 원자 몇 개하고 결합해?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4개. 그렇지. 그래서 NH3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잠아? 피곤해? 피곤한 거야? 마이쮸 좀 먹고 혈당 좀 올게. 괜찮아? 그래서 얘는 삼중결합이 아니라 뭐다?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 다음 메테인은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6개 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야? 4개지. 그럼 몇 개 부족해? 4개. 그러니까 수소 몇 개가 부족해? 4개. 그렇지. 그러면 얘는 사중결합이야? 아니지.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4개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 하주를 1등급으로 만들어야 돼. 과학은. 그래야지 해송에서 다른 애들이 오지. 그렇지? 1등급 만들 때 과학은 하주야. 그리고 사중결합이 아니라 수소 4개하고 단일결합이 4개인 거야. 봐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보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야? 6개지. 2개 부족하지. 그러면 지그들끼리 몇 개씩 공유해. 2개씩 공유해. 한꺼번에 2개를 공유해. 그러다 보니까 두 쌍을 공유하니까 얘는 한꺼번에 두 쌍을 공유하니까 몇 중결합이야? 그렇지, 2중결합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봐라, 또 뭐가 있어? 질소가 있어.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5개야. 몇 개 부족해? 3개. 그러니까 지들끼리 몇 개를 공유해버려? 3개를 공유해버려. 가지고 몇 중결합이 되는 거야? 그렇지, 3중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공유결합이야.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해서 무슨 규칙을 만족한다? 옥텐 규칙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계라고 하면 뭐든지 뭘 다 무슨 규칙 만족하는 거야? 옥텐 규칙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뭐 CO2도 있어. CO2는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어가지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인데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니까 이쪽에 산소하고 2개를 공유해. 2개를 공유해. 또 이쪽에 산소하고 또 몇 개 공유해? 2개를 공유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4쌍을 공유하는데 4중결합이 아니라 뭐다? 2중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들은 2중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끝났어. 이제 공유결합이. 이해됐지? 그 다음 넘겨봐. 81페이지에 이거 옆에 그려봤어? 마그네슘하고. 선생님이 야 1대1로 있는 거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다 있지. 근데 2대1로 있는 거는 하나인 놈을 가운데다 쓰고 2개인 놈을 양쪽 끝에다 쓰다 있지. 이해됐어? 이해됐고, 그 다음 보자. 이제 81페이지에 이온결합 물질과 고온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그러면 성질을 보자. 여기서 어려운 거 없었다고? 이제 구분 다 했어? 여기서 확실하게? 몇 페이지까지 풀었어? 55페이지까지 다 풀었어? 모르는 거 있었어? 없었어? 자, 보자. 이온결합 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의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봐봐.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봐라.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온결합을 전자를 공유하면서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전자를 갖다가 잃거나 얻어가지고 이온이 되면서 정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거지. 결국에 얘들도 뭘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응? 근데 대표적인 게 NaCl이 있지. 그러면 얘는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지.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화이온이 공간상에서 입체적으로 XYZ축으로 엄청나게 많이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엄청나게 많이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3차원 입체 구조를 이루지. 옆에 그림처럼. 그래가지고 얘는 일정한 모양을 이루니까 결정이라고 그래. 이온 결정이라고 그래. 근데 이때 화합물은 선생님 뭐라 했어? 화합물은 뭐가 돼야 된다? 중성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의 총전환과 음이온의 총전환 합이 뭐가 돼야 돼? 어? 0이 돼야 돼. 이해됐어? 봐봐.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양의 전하의 전체 양과 음의 전하의 전체 양이 같아지도록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즉,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진다.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 수 플러스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 수의 곱이 0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거야. NA는 일가 양이온이지. 그러면 얘가 CL하고 결합하지. 염화이온하고 결합하지.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1. 왜?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합이 0이지. 근데 만약에 황산 이온하고 결합하지. 그럼 얘가 2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1 플러스야. 그럼 얘가 몇 개가 필요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만 두 개 있지. Na2 SO4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돼.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만약에 칼슘이야. 칼슘이 이가 양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염화이온이 결합하지. 염화이온은 1-지. 0이 되려면 얘가 몇 개가 필요해? 그렇지. 염화 칼슘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탄산이온이야.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2-지.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해? 그렇지. 탄산칼슘이야. 야,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읽을 때는 뭐부터 읽는다? 음이온부터. 근데 야,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여주면 돼. 근데 음이온은 뭐다? 화이온을 붙여야 돼. 그리고 염소나 산소와 같이 소자 들어가지. 소자 빼고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양이온하고 음이온 다 가르쳐줬지? 써줬냐 안 써줬냐? 써줬지? 다 외웠냐? 그래. 외워. 그리고 자 봐봐. 자 그러니까 이런 개수비로 결합하고, 자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 있다.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 있는데
야, 염화 나트륨은 뭐냐? 소금의 NaCl인데 소금의 주성분이지. 염화 칼슘은 뭐야? 우리 눈 올 때 눈 얼지 말라고 뿌리는 제설제지. 그리고 탄산칼슘은 석회석이야.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다. 수산화 마그네슘은 약연기야.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위상이 나갖고 속이 쓰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속이 쓰려갖고 그때 먹는 게 갤포스, 게비스콜 먹는단 말이에요. 걔는 약연기야. 그러면 약연기가 들어가갖고 산하고 만나 갖고 중화가 돼. 그러면서 속쓰림이 멈추니까 산을 다스린 데에서 제산제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 흘러가는다. 안 흘러.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나 단단하게 정전기 인력에서 단단하게 결합하니까 이온화가 안 돼. 이온화가 안 돼. 근데 액체 상태나 수용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고체일 때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흐른다. 근데 액체나 수용의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 옆에 나왔어. 봐봐. 앞에 81페이지. 81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봐봐.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 이온결합 물질은 자 수용의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액체나 수용의 상태는 전류가 흐른다. 왜 그래? 수화가 일어나. 뭐냐면 이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단단하게 정전기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물은 하주야 어떻게 돼 있어? H2O지. 근데 산소 부분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플러스 수소 부분이 부분적 플러스 산소 부분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물 여러 개가 얘들을 갖다가 인력을 작용하고 전부 다 물이 가고 뜯어내고 이온들이 다. 즉 봐봐요. 만약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은 물의 마이너스 부분을 띄는 산소 부분이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나트륨 이온을 둘러싸가지고 뜯어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수화라고 해. 물이 둘러싸져 있어. 수화되면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염소 이온도 마찬가지야. 염소 이온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는 수소 부분이 달라붙어갖고 뜯어내버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나 수용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뭐라고 나왔냐면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 봐봐.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쉽게 나누어지지. 즉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전류를 흘러줄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온화되니까 수용액이나 용액이 되면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고체일 때는 전류 안 된다. 이온결합 물질은.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자 봐라. 이온결합 물질은 또 뭐가 있냐면 이외에도 철이 부식되어 녹슨 상태의 산화철인 Fe2O3가 있고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 NaOH, 제빵 소다에 들어있는 산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NaHCO3가 있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이제 또 뭐가 있냐?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괜찮아? 뭐냐? 너는 장점이 네가 바로 개념을 갖다 바로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천천히 이해해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문제풀이 하면 점수는 나올 거야. 선생님 말했지.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야 돼. 제일 처음에 개념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운 다음에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 문제 풀 때 보면 계속 되뇌이는 거야. 그거 좋은 거야. 뭐라고 말하면서 되뇌이잖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할 때는 쓰고 보고 쓰고 말하고 그래서 3번 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것도. 뭔 말인지 알겠지?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일정한 수의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 뭐가 돼? 성질을 갖는 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분자가 되는 거는 공유결합 물질밖에 없어. 이해됐어? 즉 공유결합 물질은 일정한 수의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근데 자 일정한 수의 분자가 된다.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모여서 결합하여 분자를 이룬다. 이라고 공유결합 물질은 화학식은 분자를 나타내므로 분자식이라고 한다. 근데 자 봐라. 산소는 O2, 물은 H2O. 이렇게 되지. 보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기호 뒤에 정수로 나타낸다. 근데 이런 생략하지. 자, 근데 이때 분자에서 물이 있고 과산화수소가 있어.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은 놈이 과산화수소야. 근데 얘들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수소하고 산소야. 그럼 같은 물질이야? 아니지. 다른 물질이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야. 옆에 나왔어. 자 봐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와 분자의 종류,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더라도 결합하는 원자의 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가 생성된다. 아예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구성하는 원소는 다르지만 원자의 수가 얘는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 하나지. 근데 얘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잖아. 그러니까 다른 물질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뭐 질소, N2,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과자 봉지의 충전재. 뷰테인은 뭐야? 부탄가스야. 히드런가스 레인지의 연료. 설탕 C12H22O11이야. 조미료야. 에탄올은 C2H5OH고 소독용 알코올이야. 식용 알코올이야. 이렇게 우리 술에 들어가는 거 있지? 에탄올이 들어가. 메탄올은 CH3OH야. 얘가 메탄올. C2H5OH가 에탄올. 얘는 공업용 알코올. 조금만 먹어도 눈물어. 많이 먹지? 죽어. 근데 얘는 술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우리 알코올용 소음할 때 쓰는 거야. 소독용 알코올이야. 이해됐지? 그 밖에도 냉각제로 이용되는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려서 만든 거지. 그리고 수용액에 이용되는 포도당 C6H12O6. 의약품이 아스피린도 있다. 그리고 옆에 보자.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 산소 O2는 공유결합 물질로 생명체의 호흡에 필요하고, 물 H2O는 공유결합 물질로 비열이 커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하고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이야. 그 다음 소금은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로 이르며 체액에 삼투압을 유지한다. 넘겨.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자, 성질을 보면
선생님이 개념 완성 줬어? 뒤에 거는? 아니요. 어디까지 줬어? 그때 그 앞에밖에 안 돼. 뭐가 뭐였어? 여기 안 받았어? 줬는데 여기? 아, 여기 MP이고 개념 완성 줬어 안 줬어? 그냥 완성이요? EBS 네. 안 줬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줬을 거야 아마. 어디서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줬을 거야. 이거 안 줬어? 제일 앞에 거? 과학의 기초? 주셨어요. 줬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줬지? 여기는 줬나? 안 줬어? 안 줬어? 알았어. 좀 이따 줄게. 줄게. 그것도 풀어봐. 하고 한 4개는 풀어야지. 4개는 풀어야지. 봐봐. 이온결합 물질의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봐봐. 자, 이온결합 물질에서 전도성이 있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물어보는 거지. 야, 이온결합 물질은 한주야. 고체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정점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그렇지. 근데 액체나 수용의 상태가 됐지. 그러면 이온화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전류 흘러. 네? 자, 봐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은 자, 봐라.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다.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안 돼. 근데 물에 녹이지.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면서 양이온은 플러스극, 음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가지. 아니,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가고 전류가 흐르지. 이해됐어?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해됐지?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돼? 고체에서도 없고 뭐야? 액체 상태가 돼도 있어 없어? 없다. 자, 봐봐. 자, 공유결합 물질의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분자로 존재하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설탕은 분자로 이뤘다. 물에 녹이지. 그러면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야. 중성이 뭔 상태로 있어?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전원을 연결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어. 그러나 액체나 수용의 상태가 되면 전기전도성이 있어. 이온화가 되니까.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의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중성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니까. 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누구?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졌지. 고체 상태에서 야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 그럼 3개만 이용이면 그리고 하나의 전자가 남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고체 상태에서. 흑연은 유일하게 예외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근데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기체로 있어. 기체로 있어. 근데 얘들이 물에 녹으면
갖고 전류가 한다. 옆에 나왔어. 봐라. 옆에 봐봐. 자,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은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 밑줄 그어. 그거 시험 잘 나온다. 그래갖고 그리고 전자가 있어. 전기전도성이 있고 염화수소나 아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은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애외적이야. 얘들은 애외가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선생님이 시험 꼭 나오니까 이거는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암기에 나왔잖아.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안 흘러. 수용의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류를 넣어.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수용의 상태 둘 다 안 흘러. 그리고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물이 묻은 손은 콘센트를 만지면 왜 위험할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돗물이나 손에 묻은 땀에 있는 염분 성분들이 이온결합 물질이 녹아있어 물이 묻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전류가 흘러 감전의 위험이 있지. 이해됐지? 그리고 자 밑에 봐봐. 증류수의 전기전도성. 증류수에는 이온이 들어있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증류수는 전기전도성이 없으므로 물질을 증류수에 녹여서 수용의 상태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한다. 그럼 봐라. 이온결합 물질과 고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비교 봐봐. 고체 상태와 수용의 상태에서 다음 물질의 전기전도성 측정기를 담가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다. 그러면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 설탕, 포도당이다. 그러면 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안 흐르지. 근데 수용의 상태는 전류 흐르지. 그러면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렇지. 설탕, 포도당은 고체 상태에도 전류 안 흐르고 액체 상태에도 수용 상태에도 전류 안 흐르.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야? 그렇지.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수용 상태에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세 번째 옆에 보면 황산구리가 있어. 황산구리는 구리이온이 이가야 플러스 1로 나타나므로 2로 표시한다. 구리 일가양이온도 있어. 이해됐어?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넘겨. 그 다음 88페이지 보자. 잘 봐봐. 자, 보자, 오늘 밥 먹고 왔어? 응? 빨리 일어났네, 그래도? 너 화장까지 했으니까 보니까 빨리 일어났네? 야, 근데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하늘이 뿌연지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지. 미세먼지가 많더라, 요새는. 자, 봐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 있어. 자, 모르면 말을 해. 보자.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먼저 보자. 잠깐만, 이걸 뽑아줘야 되지. 그거 올려놓을게. 일단 개념화성 있잖아, 없다 이제.
소리야? 왜 개소리야? 네? 개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자, 보자.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 보자. 자,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만 말해. 지구의 겉부분이 지의 겉부분이지. 얘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어. 산규, 알철, 카야칼마. 지각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다? 산소야. 근데 조심해. 지구 전체에서는 누가 제일 많아? 철이지. 철이 마그마, 멘틀과 핵이 마그마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면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철, 그 다음이 뭐야? 산소. 규소, 마그네슘. 조심해.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질량비는 물단지 무액탄이다. 어? 물이 제일 많고 70% 이상이야.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핵산, 탄수화물이지. 어? 이해됐어? 근데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핵산, 탄수화물. 그럼 보자. 이때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와 산소. 단백질은 촌, 지질은 초, 무기염료, 핵산은 첨부. 탄수화물 초야. 봐봐.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처먹지. 밥빵이야. 근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아? 먹는 쪽쪽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려. 어? 남으면 이제 피하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밥을 많이 처먹고 그러면 살이 찌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물은 H2O잖아요. 그러면 H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제일 많이 구성을 해요? 아니야. 자, H2O는 물은 대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만 한 개당 원자 한 개당 질량비는 원자당 질량비는 1대 16이야. 그럼 전체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 2대 16이니까 1대 8이야. 누가 압도적으로 더 많냐? 질량비가. 산소가 더 많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거,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거는 산소,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다? 공통적으로 산소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뭐다? 산소야. 조심해야 돼. 근데 봐라. 지각은 상규, 알칼, 칼라, 칼마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지. 그리고 지각은 지각을 갖다가 그게 원래는 지각이 쪼개져 가지고 뭐가 돼? 암석이 돼. 암석이 쪼개져서 뭐가 되냐? 광물이 되네. 광물이 쪼개져서 원소가 돼. 이거는 상규알찰 칼라칼만. 근데 이 광물에는 원소가 모여서 된 광물에는 거의 규산형 광물하고 뭐가 있다? 비규산형 광물이 있어. 이해됐어? 근데 규산 옆에 나왔어. 바로 옆에 나왔어. 옆에 보충 자료에 제일 위에 규산형 광물과 비규산형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저항광물이라고 한다. 암석을 만들 조자에다가 암석암자야. 그래서 암석을 만드는 광물로 90% 이상이 누구다? 규산형 광물이야. 10%가 비규산형 광물인데 나머지가 이제 비규산형 광물인데 비규산형 광물에는 뭐가 있냐? 원소 광물, 흑연 같은 거. 흑연은 뭘로 돼 있어? 탄소로만 돼 있잖아. 또는 산화 광물, 산화철 같은 거, 철광석, 산화철. 그다음 탄산형 광물, 방해석 같은 거. 방해석은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 이해됐어? 탄산광물에 이해됐어?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제일 많은 게 산소, 탄소, 수소, 질소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기호는 어디서 나왔어?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왔다.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과 초신성 폭발 때 옆에 봐라. 원소의 기호는 봐라. 수소, 헬륨은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됐고 헬륨부터 철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 질소, 마그네슘, 규소, 철 등.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어? 폭발 때 라고 구리, 금, 납, 우라늄 등이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 있다. 이건 뭐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전부 다 고분자 물질이야. 분자량이 많은 놈들이야. 고분자 물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단위체가 있어.
단위체가 중합반, 중복되게 합해지는 반응을 통해서 중합체가 됩니다. 그 봐라. 단위체는 봐라. 뭐가 있냐? 단위체는 이거야. 자, 저 분자 물질이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럼 분자량이 커 작아? 작지. 근데 얘들이 중합체가 되면서 서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자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이 다르지만 일정 구조를 가진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이루고 있다.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삼연체를,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만들어준다. 이해됐어? 그래갖고 봐라.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삼연체가 단위체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단백질은 뭐야?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핵산은 뭐야?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다. 이해됐어? 좀만 쉬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배고프면 조금 먹어. 먹을 거. 응? 보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보자. 첫 번째. 첫 번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봐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하는 물질은 뭐가 있냐? 보면 자. 규산형 광물이 있다 있지. 규산형 광물이 90% 이상이라 있지. 규산형 광물이 90% 이상인데, 자, 뭐야? 얘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든 규산형 삼연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고 있어. 이해됐어? 규소와 산소가 만든 규산형 삼연체를 단위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삼연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규산형 삼연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로서, 그러면 이때 중심 원자가 누구니? 규산형 삼연체는 규소란 말이야. 규소는 몇 쪽이야? 14쪽이지. 그러다 보니까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그러니까 4개의 다른 원소하고 결합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다양한 얘들이 규소는 14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러니까 최대 4개의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어. 그리고 규산형 삼연체는 이렇게 생겼어. 삼연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삼연체인데 중심 원자가 누구야? 규소지. 규소가 가운데 있고, 응? 각 꼭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산소가 있는 거야. 근데 산소는 OE 마이너스야. 이가 우연이지. 근데 규소는 뭐야? 4 플러스야. 그러다 보니까 총 전하량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SI
5%인데 얘는 어떻게 돼? 총전환합이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 그러면 총전환량이 얼마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공유결합되어 있어서 SiO로 된 사면체로서 정사면체를 이룬다. 그런데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적 특징은 규소 원자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4개의 산소와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의 중심부에 규소 원자가 1개 있고 사면체 각각 지점에 산소 원자가 4개가 위치한다. 정사면체 구조지. 근데 총전환량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규소는 옆에 봐봐. 규소는 반도체의 주요 원료이며 유리나 세라믹, 합금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그럼 보자. 얘네들 보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보자. 규산염 광물들은 규산염 사면체가 단위체로서 결합해가지고 중합체, 고분자 물질이 된다. 그러면 이때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결합물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어. 네? 규산염 광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시간에 뭐라 했어? 화합물은 총전환합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0이 돼야 되니까 야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규산염 사면체는 얼마야?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하고 결합. 즉 양이온하고 결합하면서 0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야 음이온하고 양이온이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는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봐봐. 규산염 사면체끼리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산소를 하나씩 공유해. 그러면 산소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무슨 결합이야? 야, 얘들은 공유결합이지. 규산염 사면체는. 그러니까 공유결합.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을 만들어질 때 이온결합이나 뭘로 만들어진다?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다. 봐봐. 첫 번째 89페이지 제일 위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환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지. 그러면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그 정기적으로 뭐가 된다? 중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 나왔지? 이렇게 양이온과 결합하면 이온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규산염 사면체하고 또는 다른 규산염, 이웃하는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면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요.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보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봐라. 자,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독립형이 여기서는 뭐야? 이온 결합이야.
그리고 나머지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는 공유결합이야. 응? 그럼 봐봐. 첫 번째 독립형 구조는 뭐가 되냐? 독립형 구조는 뭐라고 나왔어? 저기 봐봐. 규산염 삼연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온 결합이야. 그리고 관람석이야. 산소를 공유해야 안 해. 아예 안 하지. 얘는 산소 공유하는 수가 없어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크다.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지. 근데 단사슬부터 해갖고 여기는 독립형 구조는 이온 결합이고 단사슬 구조부터 해가지고 망상 구조까지는 뭐다? 산소를 공유하는 뭐다? 공유결합이야. 얘만 뭐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단사슬은 뭐라? 규산염 삼연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로 결합하지. 대표적인 게 뭐다? 휘석이다. 광물이, 암석이. 그리고 봐봐. 복사슬 구조는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 2개가 서로 연결되어 2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야. 그러니까 각성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단사슬보다 복사슬은 산소를 공유하는 수가 좀 더 많겠지. 그리고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삼연체가 그 복사슬 구조가 각성성이 있어. 그리고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몇 개? 3개. 판상 구조가 산소 몇 개 공유한다고? 3개. 갖고 판 모양으로 생겼어. 갖고 대표적인 암석이 뭐가 있다? 후금모가 있어. 그리고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4개 모두 공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일 간단해. 그러다 보니까 풍화에 잘 견디겠지. 풍화 침식장에 잘 견디겠지.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여 주변의 산소 삼연체와 공유하면서 얘들은 평면구조고 얘는 입체구조야. 그래갖고 뭐가 있어? 석영 장석이 있어. 석영 장석이 있다. 자 보자. 그러면 옆에 보자. 그 장석과 석영 봐봐. 규산염 광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은 장석으로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석영과 달리 규산염 삼연체 일부가 규소가 대신에 뭘로 교체됐다?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등의 양이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석영은 온리 뭘로만 이루어졌어? 규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졌어. 근데 얘는 규소의 일부가 알루미늄 등으로 교체돼. 그러니까 얘는 흰색을 띠는데 얘는 약간 분홍색을 띠. 이해됐어? 그러니까 장석이 제일 많아. 규산염 광물 중에서. 근데 이거는 규소의 일부가 알루미늄으로 대치됐어. 근데 석영은 온리 규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졌어.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 관람석, 암석이, 얘가 미석, 얘가 각성석, 얘가 후금모, 얘가 석영장석이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자, 그랬을 때
공유하는 산소수는 얘가 적고 얘가 많지. 얘는 없지.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얘는 많지. 점점 얘는 산소를 많이 공유하니까 적어져. 그리고 풍화에 강한 정도는 당연히 4개가 결합하는 얘가 강하지. 얘는 약하다. 응?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 다음 보면, 야, 모래에는 왜 석영입자가 왜 많을까? 풍화에 가장 강한 규산염 강물은 석영이다. 따라서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에 풍화를 받을수록 석영의 입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바닷가 또는 강가의 모래는 대부분 석영 입자로 이루어졌다. 응?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원리는 단사슬은 산소 한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머지 산소를 공유하지.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거의 2에 가까워. 공유하는 수가. 근데 요 복사수는 2보다는 좀 더 크지. 3보다는 적지. 그리고 단사들 2개가 연결된 이중사슬 모양으로 결합하고 판사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3개를 공유하면서 평면으로 결합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야, 마지막으로 규산염 광물의 성질이 있어. 규산염 광물의 성질이 있다. 규산염 광물의 성질에서 근데 저번에 한주야 저번에 거기 있잖아. 거기 과학의 기초에서 뭐 기본량이라든지 유도량 그런 거 자세히 했어? 그리고 앞에 있는 접두어 있잖아. 뭐 대시, 뭐 밀리미터, 뭐 마이크로미터 그런 거 있잖아. 단위 많이 했어? 선생님이랑요? 아니야 학교에서. 아니 거기 자세히 안 해주셨어요. 자세히 안 했어?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하는구나. 그렇지? 네? 약간 제대로 안 하지 수업을 갖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해줘? 근데 그 단위 같은 거, 기온이랑 물질량 그런 건 하긴 했는데 그 나노미터 막 그렇게 했나? 아니 막 좀 따로따로 하긴 했는데 한 번에 묶어서 해주시는 건 그래? 네. 그러면 이따가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따가. 자 봐봐. 규산염 광물의 성질은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풍화의 강한 정도에 따라 강한 정도, 풍화의 강한 정도. 이제 과학 문제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갖고 다녀. 그거 다 집어넣어.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터.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갖다가 하나 줄까? 하나 만들까? 우리도 파일을 갖다가 학원 파일? 그러면 편하겠지.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얘들한테 나눠주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 갖고 다니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게 편하겠다. 자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정도는 풍화에 강한 정도. 결정형 쪼개짐에 따라 나눈다. 그럼 보자.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평화에 강한 정도에 따라 결정형 쪼개짐이나 깨짐 등으로 나눈다. 응? 나누는데 보자. 이때 규산의 광물의 결합 구조는 자 관람석은 자 봐봐 짧은 기둥 모양이고 이게 봐봐 쪼개짐하고 깨짐이 있는데 힘을 주었을 때 옆에 나왔어. 광물에 충격을 가했을 때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 규칙성 있게 갈라지면 쪼개짐이야. 근데 불규칙하게 모양이 없이 되지. 그럼 그 빠시가 진다. 가루가 된다 해갖고 깨짐이라고 해. 그래갖고 규칙성 있게 갈라지면 쪼개짐, 불규칙하게 부서지면 깨짐이라고 해. 이해됐지? 근데 이 깨짐은 불규칙하게 부셔지는 거는 뭐가 있냐면 관람석하고 석영이 있어. 석영이 있어. 깨짐은 뭐라고? 관람석하고 석영만 깨짐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쪼개짐이야. 일정한 모양으로 규칙성 있게 갈라진다. 하고 관람석은 결정형은 뭐냐? 원자별이 일정한 방법에 따라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는 거. 결정형은 짧은 기둥이고 쪼개짐은 없어. 깨짐이야. 관람석은. 희석은 반사슬 구조니까 얘도 짧은 기둥 모양이야. 그리고 방향은 봐라. 반사슬이다 보니까 방향은 몇 개야? 두 개. 그렇지. 쪼개짐의 방향은 두 개야. 각삼석도 복사슬이니까 긴 기둥 모양이야. 결정형은. 그리고 쪼개짐도 두 방향이야. 흑음모는 판으로 쪼개져. 그러니까 방향은 한 방향이야. 쪼개짐이고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고 쪼개짐이 두 방향이야. 석영은 육각기둥 모양인데 쪼개짐은 없다. 이해됐지? 그리고 광물에 색이 있는데 자 석영하고 장석은 거의 뭐로 만들어 있어? 규소하고 산소로 만들어 있어. 갖고 밝은 색을 띠어. 근데 각성석, 희석, 관람석, 흑음모는 뭘 많이 포함한다? 뭐가 있어?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띠는 거야. 그리고 밀도도 크다. 밀도도 크다. 자, 어두운 색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밝은 색보다는 광물보다는 밀도가 크다. 이해됐어? 안 됐어?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규칙성을 보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규칙성을 보면 자 이거는 이해했지?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도 어려운 거 많네. 야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어려운 거 많다. 보면 여기서 거기서는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어? 여기 앞에는? 틀렸어 이거? 안 고쳤어? 여기는 좀 어렵겠지? 어려운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잖아. 그럼 볼까? 좀? 봐줄까? 문제를? 봐봐. 자, 211번에서는 11번은 쉽고, 그리고 213번 봐봐. 자, 첫 번째 얘가 뭐니? 원자번호,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 10개.
10개 있지. 네. 근데 그러면 전자 한 개를 얻었지. 네. 한 개를 얻었고 10개가 됐으니까 플로린이야. 원자번호 9번이. 이해됐지? 근데 B는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러면 산소네. C는 원래 지금 10개 있는데 전자 몇 개를 잃었어? 2개. 그러니까 12번이 마그네슘 Mg2 플러스네. 얘는 플로린은 1 마이너스고, 그렇지. 마이너스를 써야지. 뭐냐면 얘는 그러잖아. 플로린은 지금 일가 음이온이잖아. 얘는 원자 상태로 있고 산소로.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응? 그리고 자, 요 14번은 뭐자? 야, 앞에 있는 A, B가 결합했는데 A, B는 A는 뭐니? 전자 2개를 잃어가지고 10개가 됐으니까 12번이 마그네슘이네. 그리고 B는 전자 2개를 얻어가지고 5가 됐네. 2-가 됐네. 그러니까 2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MgO네. 네. 산화마그네슘이네. 이해됐지? 네.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리고 자, 봐봐. 자, 217번 봐봐. 야, 얘는 원자번호 12번이지. 네. A는 마그네슘이겠지. 그 다음 B는 뭐야? 8개니까 산소. 그 다음에 C는 10개니까 네온. D는 17개니까 염소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218번에는 자, 얘는 양성자 수가 9개니까 플로린이지, X가. 네. 그 다음 Y는 10개니까 네온. 그 다음 Z는 13개니까 알루미늄이겠지. 이런 거. 따라서 자, 그러면 X, Y는 같은 주기 원소네. 2조까지니까. 그리고 ZX3는 당연히 야, 이온결합 물질이지. 야, 알루미늄이 산가양이온이잖아. 그러면 플로린 몇 개하고 결합해야 돼? 그렇지. 플로린은 일가음이온이잖아. 0이 되려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3개가 결합해야지. 그래서 니온 맞고 이온 결합 물질 맞지? 금속 양이온, Z가 금속 양이온이고 X가 비금속 음이온이잖아. 그리고 ZX3에서 Z의 전자 배치는 모두 누구하고 같다? Y하고 같다. 자, A는 전자 3개 잃어버리고 알루미늄은 Z는 전자 3개 잃어버리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플로린은 전자 1개 얻어가지고 뭐가 된다?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야? 네온. 봐봐. 선생님이 맨날 이거 이야기했지. 수, 해. 이거 시험 잘 나온단 말이야. 기본이야. 리베 미씨는 코도, 노, 오, 투,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흑하지. 이해됐어? 근데, 야, 1쪽은 뭐라 했어? 야, 18쪽은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 만족하지. 그러면 얘들을 다 불러가잖아. 근데 여기서, 자, 리튬은 얘들은 일가양이온이겠지. 1쪽은. 전자 하나 버리고, 원자간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버리고, 일가양이온 되고, 얘는 이가양이온 된다겠지. 얘는 3개 버리니까 3가양이온.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하는데, 굳이 쓰자면 뭘로 쓴다? 4 플러스로 쓴다, 있지, 선생님. 이해됐어? 야, 17쪽은 7개 버리기 뭐하고, 1개를 얻으면 되지. 일가음이온, 얘는 이가음이온, 얘는 3가음이온이가 있지.
근데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근데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그렇지. 네온이지. 얘는 3개를 얻고 10개가 되고, 얘는 2개를 얻어서 10개가 되고, 얘는 1개를 얻어서 10개가 되고, 얘는 1개를 버려갖고 10개가 되고, 얘는 2개를 버려갖고 10개가 되고, 얘는 3개를 버려갖고 10개가 됐지. 그리고 지금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질소하고 누굴 물어봤어? 알루미늄을 물어봤지. 둘 다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그렇지. 전자 배치가 똑같지.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넘겨봐. 자, X2Y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적인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물질이다. 그러면 근데 그리고 자 봐라. X2Y에서 XY는 모두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그러면 X는 야 전자 몇 개를 잃어? 아니 전자 함께 원래 이제 Y2가 X2Y잖아. 그러면 얘는 양이온, 앞에는 뒤에는 음이온이지. 그러면 얘가 몇가 음이온? 2가 음이온이면 얘가 1가 양이온이면 얘가 2개면 0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야 Y는 누구야 돼? 산소야 되지. 그리고 누구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잃는 놈은 X는 나트륨이야. 전자 2개를 얻는 Y는 이거지. 둘 다 2주기 원소이 아니지. X는 3주기고 Y는 2주기지. 그러면 X2Y를 형성할 때 X의 전자가 Y로 이동한다. 맞지? 그리고 XY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얼마니? 자, 얘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하나지. 1쪽이니까. 얘는 16쪽이니까 몇 개야? 6개지. 그러면 총합 7개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자, 225번 봐봐. 자, 얘는 누구니? 자, 원자과 전자가 원래 이제 몇 개, 아니, 전자가 몇 개니? 원래는 8개지. A는 8개잖아. 두 개 이쪽으로 하면 8개야. 그러니까 산소네? O2네? 봐봐, 3번. 여기 2개. 여기 2개지. 여기 3, 4, 5, 6, 7, 8이잖아. 그럼 원자번호 8번인 산소예요. 그러니까 O2지, 얘는. 지금 O2지. O2. 그 다음 얘는 누구야? 딱 보니까 H2O네? 딱 보니까 H2O지. 가운데 놈이 8개고, 하나지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A의 원자과 전자는 6개 맞지? 그리고 B2A는 공유결합 물질 맞지? 그 다음, O2, 야, 선생님 뭐라 했어? O2는 한꺼번에 공유했으니까 이중결합 맞죠? 아니? 얘는 단위결합. 2개, 그렇지! 이제 이해됐지?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227번도 보자. X2와 Y, Z3를 갖다가 화학결합 모양으로 나타낸 거다. 그러면 야 얘는 누구네? X2는 O2네? 8개니까 원래 8개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요 2개 있고 5개 있네? 7번인 질소네? NH3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몇 개인지 모르네. 2개, 4개, 5개, 6개, 7개니까 질소지. 그러니까 NH3잖아. 그래서 답은 이 말대로 3번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 다음 넘겨보고 치고. 자, 229페이지에 봐봐. 229번. 제일 위에. 자, 현은 X에 대한 자료가 A, B는 이주기 비금속 원소야. 그러면 X에서 A, B는 네온과 같은 전자기술을 합니다. 근데 자, 구성 원자수는 3개고, 자, 구성 원자수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야? 20개지. 그러면 비금속 이주기의 비금속 원소는 뭐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탄소 누구야? 탄소, 질소, 산소 누구밖에 없다? 플로린밖에 없어. 근데 원자가 전자수가 4개, 5개, 6개, 7개지. 그러면 야 20개가 되려면 20개가 되려면 야 A, 2, B인데 3개인데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OF2밖에 없어. OF2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F2가 되는 거야. 근데 OF2에서 중심 원자가 산소다. 8개야. 그리고 6개. 똑같아. 수소하고 똑같아. 플로린. 왜? 자, 얘는 2개가 부족하니까 플로린하고 하나만 공유해. 응? 플로린은 몇 개니? 7개잖아. 하나만 공유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나만 공유해. 그러면 둘 다 8개를 만져가지. 근데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2쌍이지. 근데 얘들 이중결합 아니라겠지. 뭐라 했어? 단일결합이 2개가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그리면 돼. 일자로 그려도 일자로 그려. 일자로. 그리고는 돼. 알겠지? 일자로 그려도 돼. 이렇게. 알겠지? 네. 그 다음 보면 자 그러니까 원자 235페이지 풀 때 35번 풀 때 어떻게 하면 돼? 얘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으면 A가 뭐니? 수소잖아. B가 뭐야? 탄소. C가 뭐야? 그래. 그 다음 D가 뭐야? 그래. E가 뭐야? F가 뭐야? 소. 이해됐지? 그러면 가는 AC로 구성되어 있대. 그러면 뭐야? H2O겠지.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AB로 구성되어 있대. 그럼 뭐야? 5개니까 구성원자가 CH2겠지. 메테인이겠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다는 C하고 D로 구성되어 있대. 산소하고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대. Na2OG. 그 다음 EF는 E가 누구야? 마그네슘하고 F가 염소지. MgCl2지. 이해됐어? 그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자 236번에 원자번호 8번이니까 누구야? 산소지. 근데 이온이래. OE-겠지.
A가. 아니, 그거 풀어. 알았어. 풀어. 이따가 풀고. 자, 여기 236번만 봐. 얘가 원자번호 8번이니까 근데 이온이래. 그러면 산소 O2-지. 근데 뭐냐 B는 9번인데 이온이래. F- 플로린이지. 그 다음 C는 12개인데 이온이래. Mg2 플러스겠지. 이렇게 푸면 되네. 알겠지? 좀만 쉬어. 푸는 거 알겠지? 봅시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처음 해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봐봐. 응?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첫 번째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으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선생님 뭐라 했어? 같이 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물질이 아까처럼 뭐 있다 했어? 물단지, 무익탄 있다 했지? 이 중에 봐봐. 물단지, 무익탄이 있어. 단백질, 질질, 고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이 있어. 이 중에 누구는 이 네 개는 뭐다? 유기물이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탄소 화합물이라고. 유기물은 생명체로부터 온 거고, 탄소가 중심 원자야. 탄소화물은 탄소가 중심 원자로서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들인계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목감기 왔다가 코감기가 왔어. 근데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다 나왔어. 그 심하진 않아가지고 맨날 선생님 뭐 먹어? 생강상하다 먹지. 생강상하다 감기하고 같이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 이틀 만에 낫더라. 목이 지금 처음에 좀 목에서 목이 붓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가래 많이 나고 그러더니 이제 콧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하루 지나니까. 그러다가 약을 먹었더니 이틀 만에 나갔어. 아프지도 않고 별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야? 물과 무기염류는 뭐야? 얘들은 무기물이라고 한다. 얘들은 뭐라고? 무기물이야. 탄소를 포함 안 하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이 중에, 자, 선생님 뭐라 했어? 단백질은 촌 또는 촌수라고 그래.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어. 그리고 지질은 초, 핵산은 촌푸. 핵산은 뭐야?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은 DNA나 RNA를 핵산이라고 해. 그리고 탄수화물은 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첫 번째 단백질이 나와. 단백질은 물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제일 많아.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촌수야, 촌수.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근육, 뼈, 머리카락 다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어. 그리고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인데 그람당 4kcal. 이해됐어요?
그리고 뭐야? 또 우리 몸을 이루는 효소, 호르몬, 효소, 호르몬, 히읗, 항체 성분도 다 단백질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핵산이 있어, 핵산. 핵산은 뭐야? 선생님 말했지? 유전물질이라고. 얘는 첨프라고. CHOMP로 이루어졌어. 하고 유전물질이야. DNA나 RNA에 들어있어.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가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야. 어? 이해됐지? 얘는 에너지원은 아니야. 자,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어.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처먹지.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제일 낮아. 왜? 먹는 족족 에너지원으로 생기기 때문에. 주 에너지원이야. 그란당 4kg. 근데 얘는 옆에 봐봐. 밑에 보면 여기에 나왔어. 탄수화물 종류가 있어.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탄수화물은 봐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가 나봐요. 탄소가 뭐야?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결합하는 거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 근데 탄소는 여러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하여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의 다양한 구조를 이룬다. 근데 여기에 탄수화물에 단당류가 있어. 단당류는 뭐야? 당이 하나의 놈이 있어. 뭐 있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의 놈이 있어. 이당류는 당이 2개가 모인 거야.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그 다음 다당류가 있어. 당이 여러 개가 모이고 있어. 갖고 녹말, 셀룰로스, 글라이코즈 등이 있다. 근데 단당류나 이당류는 물에서 잘 녹아. 단반도. 근데 다당류는 물에는 잘 안 녹고 제일 처음에는 단맛 안 나.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지질이 있어. 지질은 CHO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에너지원이에요. 그람당 9kcal. 근데 지질은 옛날에는 얘를 지방이라 했거든. 요새는 지질이라고 불러. 갖고 중성지방. 얘가 에너지원. 인지질. 세포막의 성분. 그 다음 스테로이드. 이게 금지약물이야. 이게 성호르몬 주문.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대.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기본 단위체로 구성. 얘들은 전부 다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은 고분자 물질이야. 그러면 기본 단위체가 있어. 그리고 이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갖고 중합체가 되면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의 구성 물질 보자.
구성물질. 여기서 봐봐. 첫 번째.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수화물이 형성되고 생명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생명체 구성 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은 단백질하고 핵산은 봐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야. 응?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해갖고 단백질이 되는 거야.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뉴클레오타이드. 이해됐어? 이것들이 모여갖고 핵산이 되는 거야. 따라서 생명체 구성 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생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이제 단백질은 그 중에 단백질 보자 이제. 뭐 썼어? 그거 썼어? 단백질을 봐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있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해주야? 하주야? 그렇지.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야. 근데 아미노산은 종류가 20여 종류야. 종류가 20여 종류야. 근데 아미노산의 중심 원자가 누구다? 탄소야.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4개니까 결합선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어. 하나는 COH. 얘가 카복실기가 돼요. 카복실기하고 결합했다. 또 이쪽은 또 누구하고 결합했어? 아미노기하고 결합했어. NH2하고. 얘를 뭐라 그래? NH2를 아미노기라고 해. 응? 그리고 여기는 뭐가 결합했어? 수소 원자가. 여기는 이제 곁사슬이라고 해. 여기는 곁사슬이라고 해. 응? 얘를 뭐라 한다고? 곁사슬이라고 해. 근데 이 곁사슬 빼고는 나머지는 아미노산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수소, 카복실기, 아미노기가 다 결합하고 있어. 즉, 뭐만 틀리다? 곁사슬만 틀려. 여기에 H가 오르냐, CH3가 오르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오르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 그러니까 곁사슬이 20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종류도 20여 종류입니다. 이해됐어? 아미노산의 중심 원자는 탄소야.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야? 4개지. 하나는 카복실기, 하나는 아미노기, 하나는 수소하고 결합했어. 하나가 곁사슬하고 결합하는데 곁사슬에 오는 종류가 다 틀려. 갖고 H가 오냐, CH3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이다? 20여 종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하면서 간다?
무슨 결합을 형성한다? 그렇지. 얘들이 무슨 결합을 형성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때 펩타이드 결합은 봐라.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이 두 개의 아미노산에서 뭐가 빠진다? 1이야. 2야.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 한 부분에서 H가 빠지고, 응? 또 한 부분에서 뭐가 빠져? OH가 빠져. 그러면서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이것들끼리 결합하는 거.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그러면서 두 개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H가 빠지고 OH가 빠지면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지면서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 즉, 자 가운데에 CO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탄소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야? 여기서 H가 하나, OH가 빠졌어. 여기서 H가 하나 빠졌어. 이게 펩타이드야. 이 부분이 펩타이드. 그렇지. 가운데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OH가 있었어. OH가 빠졌어. 여기서. 여기는 NH2였는데 뭐가 빠졌어? 그러면서 이게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 연결이 되는 원래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 이해됐어요? 만약에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했지.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생겨요? 5개. 10개, 10개. 9개. 9개. 그리고 물 분자도 몇 개 빠져나와? 4개. 그렇지. 이해됐어요? 네. 올라오세요. 그러면 단백질의 형성 보자 이제. 단백질 형성 봅시다. 단백질 형성은 봐라. 단백질 형성을 보면 자 단백질은 많은 수의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 갖고 긴 사슬 모양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폴리라는 건 여러 개라는 뜻이야. 뭘 형성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뭘 형성한다고?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 옆에 봐. 펩타이드 결합이 바로 옆에 보충자로 보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펩타이드 결합은 이루어진 물질을 뜻한다. 아미노산은 두 분자가 결합한 걸 다이펩타이드, 세 분자가 결합한 걸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분자가 결합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이때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사슬이 구부러지거나 잡혀져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돼. 즉 봐라.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돼. 근데 이거는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잡히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뭘 결정한다? 기능을 결정해.
봐라. 기능을 결정해. 그러다 보니까 봐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돼. 그래갖고 이게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거야. 어? 근데 자, 옆에 보자. 단백질과 폴리페타이드 수, 단백질은 하나의 폴리페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폴리페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 속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단백질로 돼 있어. 근데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헤모글로빈은 몇 개의 폴리페타이드로 이루어졌다. 4개. 그래가지고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져. 그러면서 무슨 기능이 생기는 거야? 산소 운반 기능이 생기는 거야. 이 폴리펩타이드에 구부러지거나 접히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그러면 네 번째 단백질의 종류를 보자. 단백질의 종류를 보면 단백질의 종류는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왜? 단백질마다 입체 구조가 다르니까 기능이 달라져. 그리고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그리고 피부, 연골, 뼈에는 콜라겐이라는 거, 머리카락, 손톱에는 케라틴, 그 다음 근육에는 마이오신과 액틴 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수정체에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호르몬 중에는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가 있고 효소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어 등의 단백질이 있다. 다양한 이거 외워야 돼요? 알고 있으면 편하지. 야 우리 배웠잖아. 야 우리 피부를 이루는 거는 피부, 연골, 뼈를 이루는 걸 콜라겐이라고 했잖아. 콜라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은 케라틴으로 되어 있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수정체는 이름 자체가 수정이잖아. 수정. 그러니까 크리스탈이지 원래. 그러니까 크리스탈린이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머리카락을 이루는 거에 케라틴. 수정체를 이루는 게 크리스탈린, 피부를 이루는 게 콜라겐이야.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은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적인 모습과 기능이 다르다.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면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다르다. 그리고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리.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러면 만약에 10개의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지.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가 얼마가 될까? 20의 10승이 되는 거야. 아미노산 종류는 20개가 있지. 그리고 10개가 오잖아. 그러니까 1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종류는 20의 10승까지이며 단백질에 따라 아미노산의 수가 다양하므로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종류는 무한대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보자. 5번째, 단백질의 기능이 있어. 5번째, 단백질의 기능이 있어. 단백질은 선생님 말했지. 뭐라 했어? 첫 번째,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 있어. 다시 말은 콜라겐이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만들지. 그리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수정체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졌지. 머리카락은 케라틴, 근육은 아까처럼 말한 마이오신이나 액틴, 그리고 피부는 아까처럼 말한 콜라겐,
등에 있고. 그 다음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를 등을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고. 자, 두 번째, 자,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해. 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게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생체 촉매예요. 근데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리고 몸의 생리작용 조절. 이것도 누가 해요? 호르몬인데, 호르몬도 단백질계의 호르몬이 있고, 아까 전에 스테로이드 같이 지질계의 호르몬이 있어. 근데 호르몬이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 성분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 체온 36.5도, 뭐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야, 호르몬이. 그리고 네 번째, 방어작용. 봐봐요. 항체의 주성분이 항원, 병원균을 갖다가 죽이는 게, 병원균이 항원이야. 이걸 죽이는 게 항체. 근데 항체가 또 뭘로 이루어졌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그래갖고 항체 성분으로서 몸을 보호하고 방어한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원이라고 있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라고 있지. 이해됐지?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 변성이란 건 뭐냐? 단백질이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변성되면 뭐에 의해서 변성된다? 주로 열과 산에 의해서. 즉 뭐냐면, 자 봐라. 온도 영향을 받아. 첫 번째. 야, 단백질, 특히나 우리가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만능이야. 어떤 일을 갖다가 뭐 할 때 다 쓰인단 말이야. 근데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40도가 넘어서면 죽을 수도 있어. 왜? 이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니까. 자, 반응 속도가 이렇게 돼. 저온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 근데 최적이 뭐야? 36.5도. 체온범위에 있어. 효소는 제일, 단백질은 특히나 효소는 36.5도일 때, 체온범위일 때 제일 반응 속도가 빨라. 근데 40도를 넘어서지. 그러면 기능을 잃어버려. 왜? 단백질이 변성이 돼. 그래서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옆에 뭐라고 하냐?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란다. 단백질이 변성되면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려. 산도 적정의 pH가 있어. pH가 다르지. 그러면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해됐어? 그 다음 넘겨봐. 97페이지에 보면 핵산이 있어. 핵산이 있는데 자 보자. 핵산이 있고, 자 보자. 핵산이 있는데 핵산이라는 건 뭐냐? 그게 뭐라 했어? 유전물질이라고 했지. 핵산은 뭐라고? 유전물질이야. 핵산은 유전물질인데 뭐가 있어? 종류가 DNA하고 RNA가 있어.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RNA야. 그러면 왜 이게 핵산이냐?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에서 핵산이야. 근데 핵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핵 밖에 세포질에도 있는 거야. 근데 핵산의 기본 단위치가 있지. 핵산의 기본 단위치가 뭐야? 뉴클레오 타이드지. 뉴클레오 타이드는 뭐야? 인산, 당, 뭘로 돼 있다?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한 거.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다. 근데 DNA와 RNA에서는 당과 뭐가 틀리다? 염기가 틀려. 염기가 틀려. 야, DNA에서는 봐봐. 당이 이제 DNA의 당이야. DNA야.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RNA의 염기는 당은 산소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 당을 라이보스라고 해요. 근데 얘는 이 라이보스에 비해서 당이 DNA 당은 하나가 빠져서 산소가. 그러니까 디옥시 라이보스입니다. DNA와 RNA 당은 라이보스하고 디옥시 라이보스는 틀리지. 그리고 염기도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임이 있는데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대신에 타임 대신에 뭘로 바뀌어? 유라실로 바뀌어. 갖고 염기하고 당이 틀리기 때문에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 4종류야. 얘도 몇 종류? 4종류네.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이거 저쪽 가고 문제 풀어가니? 좀 쉬었다가. 응? 네. 저쪽에서 할 거지? 제일 안쪽에서 할 거지?